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건데요.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의 정치개혁 관련 논의가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부산 만찬 후 정치인들이 식당 앞에 도열한 사진을 놓고 정치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죠. 2003년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가요. 딱 20년 후인 올해 다시 소집이 됐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20년 전에는 이라크 파병 문제였는데 오늘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전원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 국회의원 이 100명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선거구대로 오늘부터 딱 1년 뒤에 있는 총선이 치러지게 되니까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올린 안건 요 세 가지입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이 두 번째 있는 소선거구제인데요. 의원 정수 300명을 모두 유지를 하되 선거구를 좀 넓혀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이 중대 선거구제로 갈 것인지 또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대표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연동형인지 병립형인지 이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 혁신이라는 대의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요. 구체적인 방법론은 서로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의 10% 그러니까 30석을 줄이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특권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할 범죄 혐의자가 많아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원 정수 감축은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자 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 여기에 방점을 찍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에 이 중대 선거구제를 공약했던 바가 있지만 이번에는 당론이 없이 각자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서 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난데없이 국회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내걸었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이딴 설화로 인한 수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사심 가득한 정략적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정의당 역시 이 300석 의원 정수를 줄이는 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이 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제도 변화를 무력화시켰던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양당이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전원위원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뻔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위성 정당은 양당이 만들지 않겠다. 결단할 일이지 선거 제도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희 국회 상황실은 이 나흘간의 토론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좀 바라보고요. 국회에서 이런 정치개혁이 논의되는 와중에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난 6일 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부산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끝내고 해운대 한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자세히 보시면 시도 잔체장 그리고 장관들 일부 의원들도 참석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검은 양복을 입은 정치인들이 도열한 가운데 이 식당 앞에는 검은 자동차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죠.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네,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윤 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그리고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이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 술자리 또 골프 치는 사진으로 여론의 반발을 샀던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권력 실세들이 얼굴이 벌게진 채 횟집 앞에 도열해서 대통령을 배웅하는 모습, 시민들의 눈에 볼썽 사나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시다시피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죠. 또 검찰공화국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인데 좀 권위적이잖아요. 이런 분이 도심 한복판에 쭉 나열해서 도열해서 이래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권위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어제 이 민생과 협치를 위한 상징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환 제주지사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만찬 자리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포착된 건 대통령실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셋이 같이 묶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못 해놓고 왜 보여지는 것만 보냐. 보여지니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나 어떤 역할론에 더 기름을 붓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네, 문제의 횟집은 이 번화가인 해운대에서도 식당가가 쭉 이어져 있는 큰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건 일반 시민들이 이 장면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퍼날랐기 때문이죠. 대통령 경호도 문제였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대규모 회식이 있으면 보통 대통령은 경호 문제 때문에 참석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조용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저렇게 높은 곳에서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정도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그냥 밖에서 막 사람들 만나도 되나? 지금 대통령실이 저걸 챙기지 못한 건지 경호팀이 챙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참석자 중에서라도 먼저 가시죠.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게 맞지. 왜냐하면 시국이잖아요. 네, 논란은 횟집 이름으로도 번졌습니다. 이 일광수산 횟집이라는 이 이름이요. 이 일광,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일광면에서 따온 건데요. 온라인 매체 더 탐사는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일광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다. 또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의 내외 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진법사의 소속 종단 일광조계종이다. 그리고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라면서 이건 일본 우길기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지역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 일광은 선라이즈가 아니라 선라이트고 일광은 조선 인조 6년인 1638년부터 역사에 기록돼 있는 지명이라면서 이 더 탐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역겹습니다. 일광이란 이름이 친일이면 현재 일광읍에 사는 사람들 다 친일파이고 일광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친일이란 이야기입니까? 일광산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지명입니다. 네, 대통령실 역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초당적 범정부적으로 모인 자리인데 이 본질은 외면하고 식당 이름을 문제 삼아서 반일 선동까지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저분들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반대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일광 횟집과 친일을 연결짓는 것 가짜 뉴스이자 진리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도 이 부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 일광 횟집과 친일 논란, 보수와 진보 논객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회식 안문에 뛰면 그 회식 일식집이 일광이라고 그 친일 분자들만 모이는 회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지금 아주 저열한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 일광이라는 식당 이름 가지고 시비 건 거는 어떤 인터넷 매체 한 군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좌우를 막론하고 좌파 매체지 그럼.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옳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옳은 정보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네. 그거를 무슨 세상이 온통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반응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장면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요. 저는 MZ세대 류민지로서 MZ들이 보기엔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강조하고 있는 이 MZ 관점 모드와는 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죠. 두 번째 국회 결정에 대한 거부는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데 대한 부분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전 의원의 이 편향성을 문제를 삼으면서요.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최 전 의원에 대한 임명을 할지 여부는 당이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을 거부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건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데다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 논란이 있고요. 여야가 바뀌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는 당연히 여3, 야2로 되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히 최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점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대표 방탄에 앞장섰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방통위원 나눠주는 거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 직접 친분을 이렇게 과시한 바가 있었죠. 최민희 의원님 오셨군요. 전 의원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려울 때 지원 사격 많이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누님. 네, 현재 방송통신위 구성을 좀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3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추천한 인사가 2명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의원이 임기 만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추천한 김창룡 의원의 경우에는 5일에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고 윤 대통령은 아직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또 여기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 사장 추천 문제 등도 논란이 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통위원 추천을 두고서 여야의 줄다리기 계속 이어질 듯한데요.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추천된 인사 임명을 정부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대하는 국힘당과 대통령실의 행태가 마치 떼쓰는 미운 4살 아이 같습니다. 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될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방송 장악의 헛된 꿈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네,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이렇게 곳곳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는 이런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본격 돌입을 했습니다. 총선을 딱 1년 앞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합의 이뤄낼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 대통령 만찬 사진, 권력 노름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친일, 일광은 친일이라는 논란까지. 의원 100명 선거구제 난상 토론 돌입.